이번 전설은요. 혹시 집에서 물고기를 기르고 있는 분이라면 특히 귀담아서 들으셔야 할 전설입니다. 경기도 가평에서 전해 내려오는 용이 되어 은혜를 갚은 물고기에 관한 전설입니다. 조선 중기의 문신 김육이 젊은 시절 권력층을 비판하는 상소를 올렸다가 성균관에서 쫓겨나고 가평군 잠곡리에 은둔하며 농사를 지을 때 얘기입니다. 어느 날 김육이 비료를 사러 집을 나섰는데 축지법을 쓰는 노인이 나타나 김육을 산꼭대기로 데리고 갑니다. 그러자 곧 마을에 큰 물난리가 덮치고 김육은 가까스로 목숨을 구하는데요. 노인은 김육의 연못에 살던 이무기로 덩치가 작아 먹이를 잘 먹지 못했던 자신을 김육이 살뜰히 챙겨주자 용이 되어 승천한 후 은혜를 갚기 위해 나타났다고 전합니다. 얼마 뒤 농서를 사러 갔다가 한 선비를 만난 김육. 선비는 김육에게 과거 시험을 보라고 재촉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김육은 장원급제하여 후에 영의정까지 오르게 됩니다. 혹시 선비가 그 이무기는 아니었을까요? 살아있는 생명에 대한 측은지심이 이렇게까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기도 하는데요. 저도 제가 키우는 강아지를 잘 키워야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어떨까요? 그 개가 나중에 어떻게 보호를 할까요? 글쎄요, 뭐 여러 가지로 하겠죠. 기대를 해보려고요.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꾼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야기 발전소 두 번째 주인공 배진수. 배진숙 씨, 네. 여수가 직장이세요. 예, 아, 여수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직장은 어떻게 하시고? 다 못 가게 하는 걸 네. 뿌리치고 도망왔습니다. 우리 집에 예. 도망오셨어요? 그러면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여수에서? 저는 수질 분석 업무를 하고 있고요. 네. 뭐 간단하게 말하자면 물에 네. 누가 주스를 떨어뜨리면 내가 주스를 몇 방울을 떨어뜨렸는지, 그래서 물 속에 들어있는 약품이 얼마나 되는지 그거를 측정하는 겁니까? 측정하는 거죠. 야. 보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근데 오늘 여기 출연한 걸 특별히 국어 선생님이 보시면 놀라실 거라고. 국어 선생님이요. 학교 다닐 때부터 국어 실력이 별로 안 좋아서 언제나 이와 양을 오가면서 이와 양을 오가면서 선생님한테 구박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 이렇게 저한테 이런 기회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안 했는데 여기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좋은 이야기 기대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이야기의 제목은 고양이입니다. 처음 등장하는 사람은 수연이고요. 수연이는 길을 가다가 고양이 한 마리를 보게 됩니다.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향하던 수연. 고양이다. 우연히 검은 고양이 한 마리를 발견하게 된다. 도로 위에 꼼짝 않고 앉아있는 고양이. 그런데 그때 차 한 대가 고양이를 향해 달려오는 것이 아닌가. 조심해! 반사적으로 도로로 뛰어들어가 고양이를 밀어내는 수연. 다행히 수연과 고양이는 모두 무사할 수 있었다. 그런데 어떡해. 미처 피하지 못한 다른 고양이 한 마리가 차에 치여 처참하게 죽은 것이다. 갑작스럽게 벌어진 상황에 놀랐는지 검은 고양이는 수연을 향해 야옹하고 크게 울고는 이내 사라져버렸다. 다음 날 아침 시험 공부를 하다 깜빡 잠이 든 수연은 이상한 꿈을 꾸게 된다. 안녕, 수연. 누구? 아깐 고마웠어요. 아까 그 고양이? 맞아요. 당신 덕분에 살았어요. 그래서 신세를 갚으려고요. 괜찮아.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살아있을 수 있는 건 당신 때문인걸요? 당신에게도 이런 내 기분을 맛보게 하고 싶어요. 언젠가 당신에게 위험이 생길 땐 그땐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럼 그때까지 안녕. 언젠가 은혜를 갚겠다며 사라져버린 고양이. 고양이가 사라지면서 수연도 잠에서 깨어나는데 꿈인가? 꿈이라기엔 너무도 생생한 느낌. 실감나네. 하지만 공부에 치여 괜한 꿈을 꾼 거라며 잊어버리고 만다.
그리고 얼마 뒤 있어? 시연아, 우리 합격이다. 정말? 이제 고생 끝. 대학 합격. 지긋지긋한 입시 지옥에서 벗어나 마음껏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이다. 엄마? 나 합격했어. 바로 갈게. 나 맛있는 거 해줘야 수연은 돼. 해방감과 함께 앞으로 펼쳐질 장밋빛 인생에 대한 기대로 부풀었다. 지난밤 뜬 눈으로 밤을 새다시피 했던 수연은 빨리 집으로 돌아가 긴장을 풀고 푹 쉬고 싶었다. 친구와 헤어져 집으로 가는 버스를 기다리는 수연. 그런데 버스에 오르는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수연 앞에 탄 남자가 갑자기 멈춰서서 움직이질 않는 것이다. 남자만이 아니었다. 버스 안 승객들은 물론 창밖 도로의 사람들까지 수연을 제외한 모든 사물이 멈춰버렸다. 당황한 수연. 그때 날카로운 울음소리와 함께 고양이가 나타났다. 안녕하세요. 네가 여기 어떻게? 당신에게 위험을 알려주러 왔어요. 당신이 1분 뒤에 죽을 거예요. 뭐? 당신은 버스 충돌 사고로 죽을 운명이에요. 이제부터 이제 막 시작인데. 입시에서 벗어났는데 죽는다니 수연에겐 그야말로 청천벽력이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선택만 하면 돼요. 죽을 건지 아닌지. 하지만 당신이 살게 되면 누군가 그 자리를 채워야 해요. 신은 27명을 필요로 하고 있거든요. 누군가라니? 수연이 살게 되면 누군가 수연을 대신해 죽을 수밖에 아마 없다고 당신이 말하는 모르는 고양이. 누군가가 되겠죠? 어떻게 할래요? 수연은 고민할 겨를도 없었다. 지금은 안 돼. 그렇다면 당장 이 버스에서 내려야 해요. 당장. 그리고 고양이가 사라지자 정지됐던 사물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아저씨, 문 좀 열어주세요. 고양이의 말대로 버스에서 내리는 수연. 정신없이 내리기는 했지만 자신이 본 것이 환영인지 실제인지 알 수 없었다. 그런데 얼마나 지났을까? 요란한 굉음 소리에 놀라 뒤돌아본 수연. 그곳엔 자신이 탔던 버스가 마주오던 차와 부딪혀 아비규환을 이루고 있었다. 수연이는 너무 놀라 바닥에 주저앉았고, 그리고 잠시 후 뉴스에서는 버스 승객 26명과 다른 차에 타고 있던 운전자의 이름이 사망자 이름이 열거되기 시작합니다. 고양이의 이야기는 사실이 된 거죠. 수연이는 너무 무서웠고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고 수연이는 다시 대학 생활에 익숙해진 채 딱 잊고 살았어요. 그리고 대학에서 술도 마시고 MT도 놀러도 다니고 땡땡이도 치고 잘 놀고 있었어요. 물론 MT도 갔죠. 몇 년 후 동아리 MT를 떠난 수연. 나 너 좋아해. 그곳에서 평소 마음에 두고 있었던 선배 도원에게 사랑 고백을 듣게 된다. 우리 사귈래? 수연에게 도원은 첫사랑이었다. 그날 밤 수연은 가장 친한 친구 미애에게 도원과 있었던 일을 말하며 한껏 들떠 있었다. 뭐야? 이야기에 빠져 산이 깊어지는 줄도 모르고 계속 앞으로 걸어가던 수연과 미애. 그때 알 수 없는 그림자가 스쳐가고 깜짝 놀라 발을 헛디딘 두 사람. 순간 주위가 고요해졌다. 언젠가 느껴본 적이 있던 고요였다. 설마 또? 그리고 이어지는 날카로운 고양이 울음소리. 고양아, 살려줘. 그런데 이번엔 좀 어려울지도 모르겠어요. 이번엔 당신과 당신 친구 둘 중 한 명은 죽을 테니까요. 뭐?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아니에요. 이번에는 당신 혹은 당신 친구 둘 중 하나예요. 만약 당신이 살겠다면 오른손을 내미세요. 당신이 죽고 친구를 살리려면 왼손을 내미는 거예요. 하지만 선택이 늦으면 당신들 둘 다 죽어요. 순간 수연은 머리가 복잡해져 봤다. 미애는 수연의 가장 친한 친구가 아니던가. 쉽지 않은 선택에 놓인 수연. 하지만 수연은 친구 대신 자기 자신을 선택했다. 수연아, 어서 잡아. 순간 도원이 수연의 오른손을 움켜쥐고 힘껏 끌어올렸다. 수연아, 살려줘. 수연은 얼른 미애에게 손을 뻗어봤지만 역부족이었다. 손가락 끝만 닿은 채 미애는 그대로 절벽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미애를 대신해 살아났다는 죄책감과 안도감이 뒤섞여 계속해서 눈물만 흘리는 수연.
그렇게 죽음은 다시 한번 수연을 비껴갔다. 졸업 후 수연은 도원과 결혼해 행복한 신혼생활을 보내고 있었다. 도원을 배웅하고 병원으로 향하는 수연. 어머니가 계신 병원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어머니는 아프셔서 병원에 계셨는데요. 암으로 병원에 계셨는데 이미 수술도 불가능할 정도가 되어버린 어머니는 약으로 생활을 하시면서 연명에 가셨죠. 수연이는 그런 엄마를 생각하니까 걱정이 가득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점점점 발걸음은 점점점 빨라지고 어느새 신호등에 왔을 때는 파란불이 되자마자 자기도 모르게 얼른 뛰어나가게 되었어요. 그 순간 저 모퉁이를 돌던 응급차는 수연이를 보지 못한 채 신호등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어요. 아픈 어머니 생각에 빠져 차가 오는지도 모르고 길을 건너던 수연. 뒤늦게 수연을 발견한 응급차가 급브레이크를 밟아보는데 순간 익숙한 고요가 찾아들었지만 안도감보다는 불안감이 먼저였다. 이내 수연 앞에 나타난 고양이는 다시 한번 선택을 요구했다. 이번엔 좀 어려울지도 모르겠어요. 이번엔 수연 씨 어머니가 걸려 있으니까. 무슨 말이야? 저 응급차에 당신의 어머니를 살리려기 실려 있어요. 당신이 살길 원한다면 저 응급차가 당신을 피하겠지만 대신 차가 전복되면 당신 어머니는 오늘을 남기지 못할 거예요. 그럴 순 없어. 안 돼. 빨리 선택하세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이것뿐이니까. 내가 죽을게. 우리 엄마는 안 돼. 근데 그건 아세요? 당신 hul몸이 아니라는 건? 내 뱃속에 아이가? 선택하셨나요? 엄마 그리고 뱃속의 아기. 무엇도 포기할 수 없는 잔인한 선택이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이 고양이는 사라졌고 사물들은 다시 움직였다. 그리고 차가 다가오자 살려달라고 소리친 수연. 고양이의 예언대로 차는 수연을 비껴가 전복됐고 수연은 그 자리에서 기절하고 말았다. 응급실에서 깨어난 수연은 정신없이 엄마부터 찾았다. 엄마, 우리 엄마는? 어머니 약을 실은 차가 사고가 나서 조금 전에. 돌아가셨어? 다 나 때문이야. 진정해 여보. 수연과 뱃속의 아이를 대신해 수연의 엄마가 목숨을 잃은 것이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수연의 딸 지은의 결혼식 날.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어머니를 대신해 얻은 아이인 만큼 수연의 딸에 대한 사랑은 각별했다. 공항까지 데려줄 거지? 그래, 가자. 웨딩카를 함께 타고 공항으로 향하는 수연. 소중한 나의 아이, 행복해야 된다. 그때 도로에 차들이 멈추고 한동안 잊고 있었던 고요가 찾아왔다. 분명 고양이가 등장하기 위한 전주였다. 왜 하필 오늘처럼 좋은 날 수연은 무서워졌다. 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가? 이번엔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이에요. 역시 이제 고양이였다. 저도 기력이 떨어져서 두 번 다시 못 나타날 것 같거든요. 이번엔 자동차 사고예요. 당신이 여기서 내리기만 하면 돼요. 그럼? 당신의 딸이 죽게 되겠죠? 어때요? 당신의 딸, 그리고 당신. 다시 고양이가 사라지고 사물이 움직였다. 선택의 시간이 온 것이다. 이젠 이런 일 다시 반복할 순 없어. 더 이상 안 돼. 내 아이에게는 안 돼. 자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아이를 죽게 할 수는 없었다. 수연은 차에서 내리지 않은 채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반대편에서 오던 차 한 대가 웨딩카를 향해 돌진했다. 사고는 순식간이었다. 그런데 죽음을 선택했건만 수연은 죽지 않았다. 대신 뒷좌석에 있던 수연의 딸 지은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다. 그때 수연의 머릿속으로 한 가지 영상이 스쳐갔다. 아주 오래전 수연이 고양이를 처음 만나던 날. 검은 고양이는 새끼와 길을 건너가 있었다.
그런데 하수구에 발이 끼인 새끼 고양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발이 빠지지 않았다. 그때 저쪽에서는 차가 한 대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놀란 엄마 고양이는 얼른 자리를 피했지만 피하지 못하는 아기 고양이를 보고 다시 도로로 다가갑니다. 어미 고양이는 다시 도로로 내려와 차를 기다렸다. 자신이 먼저 차에 치이면 새끼는 무사할 거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런데 그때 수연이 등장했다. 결국 차에 치인 건 자신이 아닌 새끼 고양이였다. 어떡해. 자신의 눈으로 새끼가 죽어가는 걸 목격해야 했던 고양이는 수연이를 찾아와 이야기했다. 제가 이렇게 살아있을 수 있는 건 당신 때문인걸요? 당신에게도 이런 내 기분을 맛보게 해주고 싶어요. 수연이 정신을 차렸을 때 언제 켜졌는지 라디오에서 DJ의 음성이 들려왔다. 지금부터 신청하신 노래를 듣겠습니다. 다음 곡은 어때? 입니다. 그렇게 수연과 고양이의 질긴 인연은 끝을 맺었다. 이렇게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아, 무서웠습니다. 예.